네, 안녕하세요. 플레이스막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수관 이한입니다. 선생님수관 보신 적 있나요? 네, 아니요, 자세히. 저는 플레이스막에서 일하는 유디렉이라고 활동명, 유디렉. 네, 원래 이름은 이제 유기태라는 본명을 쓰고 있는데, 시각의 바다 전시에 네. 대해서 신진 작가랑 중진 작가가 뭐 시각적인 어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단체로 연초에 모여서 뭔가 한번 펼쳐보자 하는 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플레이스막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시 기획과 좋은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세 개의 전시관이 있고 태국 방콕에 해외 브런치로 하나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 플레이스막 1 같은 경우는 재건축 때문에 잠시 휴관 중이고요. 네. 플레이스막 2도 지금 전시 중이라고. 네, 플레이스막 2도 지금 홍우진 작가의 개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이 신진 작가, 중진 작가의 조형성이 한데 어우러져서 전시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담론보다 그냥 그분들의 어떤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전시가 잘 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플레이스막의 차별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 2, 3가 다 공간의 색깔이 다 다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플레이스막 3의 공간이 오셔서 직접 보시면은 조금 더 공간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하여서 뭔가 암전 암실이 필요한 그런 미디어나 매체 전시들이 되게 유연하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전시장이고, 화이트 큐브가 또 방마다 방이 3개가 나뉘어져 있어서 그룹전을 기획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갤러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전시 공간이나 갤러리나 뭐 그런 거가 이렇게 명칭화돼서 운영되고 있진 않고, 네. 그냥 뭐 어떻게 불러주시는 상관없이 상업적인 것도 다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례지만 상업적으로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아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느낌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화 공간 느낌이 나서 네네네. 이게 운영이 될까라는 약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개념적인 작업이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치가 됐든 퍼포먼스가 됐든 어쨌든 그 작품을 다 가격을 매기긴 합니다. 대신 그 작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노력보다는 그 전시를 어떻게 잘 관객화시키고 감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전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디렉님, 네. 유디렉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 제가 좀 몇 군데 전시를 갔는데 여러 작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참여하는 전시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잠깐 보긴 했는데 리뷰 방송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트페어 이후에. 아트페어는 이런 그림 있습니다 정도 딱 언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프로필이나 감상 이야기는 좀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자료 이렇게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후회했습니다. 이거 그 문화 공간의 전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자, 이번 전시 테마가 시각의 바다입니다. 이 테마로 여러 작가님들이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다 합하면 26분이 참여하는 전시네요. 월요일, 화요일 휴관이고 1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좀 짧게 운영을 하죠. 3월 24일까지니까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작품 보시고 좀 관심 있는 분들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동네를 제가 평소에 갈 일이 없었는데, 전시장, 갤러리가 있을 것 같은 거리 분위기는 아닌데 의외로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분위기라서 이런 걸 좀 체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울의 로컬 카페, 그런 체인점이 아닌 카페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날 작가님들 좀 뵈면서 오프닝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좀 원칙이 대충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뵙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네,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해 주셔도 제가 까먹었을 수도 있고 제가 제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좀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강혜리 작가 작품이고 저는 이 작품 보자마자 와, 느낌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가님 프로필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성향이긴 한데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밝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예, 그런 거를 내세울 만한데도 그런 거를 밝히지 않은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을 좀 짧게 소개하신 작가님들은 제가 그걸 좀 찾아볼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고 뉴욕 아트 엑스포에서 전시를 하셨나 봐요. 3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했습니다. 네, 그런 작가님이고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동양화 베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지에다가 작업을 한다고 나오죠. 한지의 먹과 채색, 혼합 재료라고 나오고 여기 안에 이 가는 선도 붓으로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펜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은 인스타 계정에도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대략 이런 느낌의 작품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추상 쪽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감을 조금 좀 서정적으로 쓰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전통 수묵화 같은 느낌인데 예쁩니다 라고 하시네요. 예쁘면 상업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인스타에 작품을 안 올리셔서 작품 좀 관심 가지려고 해도 뭐 어떤 그림을 그린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제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컷이에요. 가까이 확대했을 때 이걸 좀 찍어놨습니다. 디테일. 김물 작가입니다. 이름이 좀 기억하기 좀 좋은 작가명이시죠. 작품 테마처럼 이름이 그러하다면 작가명으로 되게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가명이 좀 예를 들어서 겹치면 그 인터넷으로 검색할 때도 다른 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인스타에서 작가명이 검색이 좀 안 되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테마로 전시를 작년에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을 이렇게 전시하고 이번에 전시 신진 작가들이 더 많은데 중견 작가라고 해서 작품 더 많이 걸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딱 한 점씩만 걸었습니다. 김물 작가가 전체적인 작품 테마는 잡초를 이렇게 모티브로 그린다고 합니다. 자, 시카 갤러리 초대전 인도네시아에서도 전시를 했고 자르 조형예술 대학 갤러리 초대전에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입니다. 독일. 맞아요. 제가 그런 작품이고 해상도가 조금 깨졌는데 왜냐면 이게 어둡다 보니까 사진 찍으면 이 그림보다 제 얼굴이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재료가 나오잖아요. 쪽과 호분이라 나오는데 쪽이 이게 알러지에 좀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섞어서 그리셨는데 이 색감이 처음 봤을 땐 블랙 같은데 묘하게 푸른 빛깔이 나서 묘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게 추상 같기도 한데 뭐 그 잡초의 한 부분을 그렸다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작품이 어두운 무대에서 무영수가 조명을 받으며 한껏 몸을 제치고 비상하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하시네요. 오늘 김물 작가님은 가천대에서 강의를 하십니다. 이 색감이 좋더라고요. 편안하게 힐링 받는 그리고 잡초로 뭔가 분양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원 작가님 원신 시리즈 15번째 작품이고 개인전 12회나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요. 교동미술관에서 전시 많이 하셨고 향유 갤러리 그리고 예술공간 결 근데 전주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나 봐요. 그런 작가님이고 또 동양화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한지의 수목 채색 좀 확대를 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풍경화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그리고 마냥 아주 이쁘게 그린 스타일은 또 아니고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게 묽은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김원 작가님은 어두운 나무 실루엣에 어두운 밤 이런 시리즈로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작품 몇 개 안 봤지만 근데 아까 검색했을 때 잘 안 나와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작가님들 평가를 좀 함부로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그림 하나하나가 좋고 나쁘고는 솔직히 취향 문제고 얼만큼 자기가 가진 철학대로 뚝심 있게 밀고 가느냐. 근데 새로운 남과 다른 방향이어야겠죠. 당연히 방향 잘 잡아야 되고 그 방향이 맞다면 자기 색깔을 갖고 그걸 밀고 나가는 작가님들이 최소한 10회 정도는 돼야 그때부터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작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2회까지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작가님입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거는 물론 다른 쪽에서 전시를 하셨는데도 이력에 이렇게 안 올려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해외에 좀 어필을 좀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전시가 전주 쪽에 더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약간 무심하게 그래피티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신진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제가 대부분의 작가님들 얼굴 뵀는데 그 작가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림인지 매치를 잘 못 시키거든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 분명히 뵀을 것 같은데 첫 느낌 좀 좋았습니다. 이 느낌 거친 느낌도 있고 그냥 하나 봤을 때는 느낌 이제 좋은데 다른 작품도 봐야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그냥 하나 봤을 때 좋다. 근데 작품 이걸로 또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작품도 궁금하다라는 거죠. 시각의 바다전 한벽원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아련한 날의 풍경. 아련한 날의 풍경 시리즈 향수인데 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풍경인데 약간 추상처럼 그리시는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근데 아까 찾아본 것 같은데 검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진욱 작가님. 오늘 이번에 참여하신 작가님 중에 베테랑이세요. 그래서 개인전 10일에 하셨고 그 슬레이드 예술대학교 석사 졸업하셨고 슈투트가르트 독일 유학파 출신입니다. 학사 석사만 해도 두 군데에서 공부를 하셨네요. 그리고 제네바 하이아트 갤러리 독일 쪽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외 그룹전 50여 회 참여하셨고 아트페어 6회 참여하셨는데 키아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인 것 같아요. 독일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그리고 영은미술관 등 작품들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 여러 작품을 보면 더 알겠지만 자신만의 조형 언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이트 섀도우 제목이네요. 그림자가 어두운 거는 진짜일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지 않을까? 그림자는 왜 까맣게 묘사해야 되는가? 표현해야 되는가? 하얗게 그림자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이 걸어놨을 때도 인테리어에도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이게 모던한 느낌도 있고. 자, 디테일 뷰입니다. 자, 이 구가 바깥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영상도 다 촬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실수로 몇 분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좀 어설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의도는 아니고 중요도랑 상관없이 제가 실수로 안 넣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기 작가입니다. 홍대 회화과 출신이고 그다음에 여러 전시 경력이 있어요. 개인전만 해도 31회입니다. 오늘 참여한 작가님 중에 개인전 짬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31회.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일단 이런 작가님들은 열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 신뢰.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신용지수가 높은 겁니다. 개인전 꾸준히 계속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전 경력이 중요한 거죠. 뭔가 큰 걸 준비하느라고 보여주기가 좀 민망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해서 뭐 작가님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만 저는 진짜 최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가로서 이렇게 신용 지수를 높이려면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비엔날레 여러 전시 참여하셨다고 나옵니다. 부평 부천 아트페어 참여하셨고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참여하셨고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셨습니다. 문경 쪽에서도 전시를 하셨고 저 근데 이 작품 보자마자 와 깊이감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묵화 작가님이시죠 기본적으로. 네, 작가는 성실함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외상도 있지만 성실하지 않고도 유명하게 조명을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세계적으로.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실함은 일단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자기만의 그림 그리는 루틴. 와, 단체전 250여 회면 기억도 안 나겠네요. 어떤 전시 참여하셨는지. 그런 작가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그린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나무 같기도 하고 모호하게 만들어서 보는 사람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그런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도록 초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화면 써가지고 초반에 그 올린 작품은 이 작품으로 나오는데 문기전 작가님 이번 전시 때는 이 작품입니다. 저 이 작품 보자마자 와 느낌 좋다. 근데 작품이 그런 게 있죠. 보면 볼수록 볼매 은근 괜찮다. 점점 보면 볼수록 좋다. 이런 작품도 중요하지만 첫 느낌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직관적으로 와 작품 일단 좋다. 왜냐면 이게 작품이 사람이 일단 감정이 먼저 앞서잖아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처음 시각적인 그 첫 느낌. 근데 그 첫 느낌이 되게 좋은 작가님이었습니다. 괜히 14회 하셨고 이제부터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겠네요. 14회니까. 빛의 잔상으로 최근에 전시를 하셨네요. 작가님은 강원도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 이 지역 보니까 명주 예술마당, 강릉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도 하셨고 대전에서 DTC 아트센터에서 또 전시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이랑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미술은행이죠. 작품 디테일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죠. 미세하게 제 손 떨리는 거 보이죠. 자, 바인 작가입니다. 예, 신진 작가예요. 작년에 첫 개인전 했고 아트광주 23 아트페어 나갔고 그 첫 개인전이 리얼 신림이란 테마로 전시했습니다. 갤러리 아트 14에서 청년 작가로 초대전 전시를 했고 바인 작가는 신림, 서울 신림동 있잖아요. 거기 토백이에요. 그 신림의 오래됨, 낡음 이런 것과 관련돼서 그 일상이라든지 사회 문제 그런 거를 좀 고민한 작가입니다. 신림이라는 지역이 되게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한쪽 동네는 한편으로는 서울대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있는 집단이잖아요. 물론 완전 성공하기 전이라서 학생이긴 하지만 그리고 서울대에 오는 해외 유학생들 그리고 한쪽에는 또 판자촌 극빈층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게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거기서 되게 많은 모티브를 찾고 그린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림동 가면 녹슨 그 건설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신림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다 알아본대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있는 거를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이런 스티커. 이게 진짜 뭐 리얼리즘이죠. 그리고 이 시그니처 캐릭터, 이 소녀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 은근슬쩍 실루엣으로 숨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 사나 시리즈라고 해서 녹슨 느낌을 이렇게 내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곰팡이 느낌도 있고. 점을 엄청나게 찍었죠. 자, 그리고 서은빈 작가 엄청 젊은 작가고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된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자, 중앙대 출신입니다. 한국화학과 석사 과정 중이더라고요. 아시아프 전시하셨고 굿띠 갤러리에도 전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참여한 작가님 중에 가장 어린 작가님 중에 한 분입니다. 20대 작가분이 세 분이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곤충 시리즈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작품은 좀 봐야 알겠지만 요런 느낌 아트페어에 좀 강한 작품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아트페어를 좀 봤을 때 이런 느낌 은근 좀 괜찮은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이쁜 곤충이랑 액세서리랑 이렇게 진열돼 있는 느낌? 그래서 이걸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은 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이 곤충들이 하나의 액세서리로 취급받는 그런 느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환경 문제를 건드린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서은빈 작가 표현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시를 어떻게 보면 좀 주도하셨던 작가님이에요. 인싸력 만레빈 작가님입니다. 인싸력. 중앙대에서 정확한 부교수였는지 그 명칭이 기억 안 나서 그냥 교수님을 했는데 이런 것도 조심스러워 하시던데 아무튼 그냥 교수님으로 해놓겠습니다. 홍대 동양학과 출신이고 또 동양 철학 박사입니다. 개인전 무려 38회입니다. 근데 엄청난 거죠. 그리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베를린, LA, 파리, 베이징 국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작년에 세계일보 올해 선정 작가로 참여하셔서 성공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죠. 제가 그때 초대받고 처음 뵀어요. 그때 인연으로 이번에 초대를 받고 솔직히 그래서 전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들 특히 신진 작가님들 성태현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조니 워커 Keep Working 펀드 이름 어렵죠? 대상 받으셨습니다. 상금 무려 1억 원 받으셨어요. 레지던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이런 레지던시도 참여하셨고 한국화가 이제 기본인데 작품 이 시기별로 좀 진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약간 팝적인 느낌이 있어요. 통통 튀는 귀여운 느낌으로 좀 그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은 이전에 전시 때 이미 봤습니다. 아트페어 나가도 인기 많을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는. 근데 대작을 보면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런 작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작가님이시고 그다음에
신승연 작가님은 프로필을 되게 심플하게 남겨주셔가지고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잖아요. 여러 작품을 좀 알면 좋겠지만 컬러풀하게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나무, 여름나무입니다. 여름나무. 그래도 이 작품도 제 생각에 시리즈일 것 같은데 그걸 좀 보면 좀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전시는 조금 맛배기죠. 이런 작가님이니까 궁금하면 좀 알아보세요. 이런 겁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작품 퀄리티가 좋은 전시입니다. 예. 다른 그 아트페어보다 물론 작품 수는 적지만 그 되게 퀄리티 있는 작가들을 좀 되게 잘 모집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용선 작가님. 이 작품 보자마자 와, 깊이감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다른 작가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고전 스타일이긴 해요. 정통 한국화 느낌이긴 한데 또 마냥 옛날 느낌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이감 보면 약간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클림트 빈 벽화 시리즈의 드로잉 그림 있잖아요. 클림트 황금 시리즈만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표현력이 엄청 뛰어난 작가죠. 클림트가. 그때 약간 초현실주의 성향의 그림을 그렸는데 약간 클림트 분위기 났습니다. 클림트 벽화 그리다가 논란이 돼서 현실화가 못된 그 시리즈 찾아보시면요. 깊이감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진영 작가님은 초반에 도록 작품 한 점으로 내기로는 이 작품 냈다가 이번 전시 때는 판화를 내셨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프로필을 쓰지 않고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예, 유일하게. 예, 의도겠죠. 세상에 태어난 것들의 의미와 쓸모를 고민하고 이를 어떤 모양의 이야기로 사람들과 공감할지입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작가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들 이제 키워드를 보면 자연의 생존, 자연 현상 이런 거를 좀 연구하는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서진 아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전시를 했고 8회면 꽤 개인전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8회째 개인전. 예, 그런 작가님입니다. 자, 그리고 오선영 작가. 자, 타마 미술대학교 일본 유학파 출신입니다. 회화과 전공 석사고 중앙대 한국화학과 출신입니다. 개인전 10회 하셨고 이 정도면 약간 중진 작가 정도 되는 거죠. 10회 정도면. 스페이스 유닛 4 전시하셨고 도쿄 수도 미술관에서 전시하셨고 일본 미술관에서 상당히 작품을 소장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 되게 심플하고 동시에 되게 현대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단색화가 되게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런 트렌드에도 좀 괜찮은 느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일본 아트페어 보면 일본 갤러리들이 좋아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일본 갤러리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 시리즈로 만든 작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숲의 온도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심플하고 여백이 강한데 근데 임팩트가 또 있는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이 따지면 약간 미니멀리즘 성향의 한국화 작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김홍도 화백이 말년에 약간 귀향 비슷하게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말년을 보냈거든요. 말년의 작품 중에 정말 초라한 집에 사람 얼굴 안에 딱 있고 그런 작품이 있어요. 김홍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홍대 회화과 출신의 퍼포먼스를 주로 하시는 아티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유지환 작가님입니다. 개인전만 해도 13회나 하셨습니다. 벌써 인천 아트 플랫폼 입주 작가 2기라고 하시고 프로필을 보면 생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다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다. 그런 마인드의 작가님도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작품 낸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다른 작품 퍼포먼스 같은 걸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갇힌 말이죠. 이번에 중앙대 출신이 많네요. 이경훈 작가. 이렇게 무심한 연필 드로잉과 실크 스크린을 좀 섞은 그런 방식. 제가 농담으로 성태훈 작가님과 얘기하다가 이 작가님 잘 모르니까 보자마자 이런 스타일의 작가님들 되게 똑똑하던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네. 개인전 13회나 하셨다고 나오고 네. 통인 갤러리에서 최근에 전시하셨습니다. 서라풀인지 서리풀인지 아트 포 아트 대상전 우수상 받으셨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중앙대에서 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랙이 있으면요 제가 찍혀요. 작년 작품이네요. 2023년도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고 새고 바닷개 꽃게 의미한 게 있겠죠. 블랙 시그널 시리즈 작품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이지연 작가님 작품을 레고 시리즈로 계속 그린 작가님이고 휴 시리즈로 최근에 작품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휴가 휴식일 수도 있고 휴 할 때 한숨 쉴 때 휴일 수도 있고 그런 뭐 가능성을 열어놓고 레고를 쌓아서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레고들이 하나하나 이빨이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죠. 작가님이 의도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림 봤을 때 뭐 단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귀여운 아기가 나오고요. 시그니처로 엉덩이가 자주 나옵니다. 이 귀여운 엉덩이. 그래서 아트페어에 좀 인기 많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시각의 바다. 이번 전시 테마랑 이름 똑같죠? 한벽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고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입니다. 근데 작가님이랑 이 레고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미지랑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여운 레고 스타일의 작가님이고 그 다음에 이태욱 작가님인데 이 작품은 약간 그리스 조각 같다는 느낌도 있고 이 나무판 위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먼저 가까이서 보면 의도는 좀 알 수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오해를 하시 작품 테마가 근사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과 초연하고 싶은 마음이 만든 풍경. 이때 전시한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전시 때 광주 화루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님이세요. 다른 작품들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혜진 작가, 약간 화강암 같은 질감이 좀 특이한 작가죠. 꽃샘이란 제목이네요. 꽃샘 추위를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개인전 4위 하셨으니까 신진 작가님입니다. 무려 나혜석 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나혜석 하면 1세대 근대 여성 작가죠. 작품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작가죠. 나혜석 작가. 나혜석 작가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술 애호가들 중에서. 이혜진 작가님도 전시 1억을 좀 많이 숨기셨어요. 미묘하게 그 색감 퍼지는 느낌이 좋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색감도 이쁘게 쓰시네요. 저는 참는다고 참았지만 옛날 카메라라서 제가 손 떨리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화면에. 자, 그리고 틈의 풍경이라는 작품, 전주희 작가님. 흘러내리는 느낌이 재밌더라고요. 홍대 동양화학과 출신이고 여러 프로젝트 하셨고 롯데갤러리에서 이는 바람으로 최근에 전시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중 아트센터에서도 전시를 하셨고 시리즈 연작이라서 두 작품이 유일하게 두 작품을 전시한 혜택을 누리셨습니다. 예. 근데 작품 흘러내리는 이 느낌이 독특하더라고요. 자연의 눈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틈의 풍경 시리즈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자마자 와 느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료를 다시 볼게요. 장지에 아크릴 과슈로 그리셨군요. 물을 좀 많이 섞으신 다음에 좀 흘러내리게 했나봐요. 수성이니까 물을 섞어서 흘러내리게 한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정희슬 작가. 자, 이때부터는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캡처해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도록 그 이미지에서 박사까지 수료하셨네요. 문화예술 경영 저랑 같은 전공 하셨네요. 석사는. 근데 박사까지 하셨고 근데 홍대 석사에 박사가 있었구나. 지원하려다가 박사가 없나 해가지고 지원 안 했는데 박사가 있었군요. 네, 아무튼 공부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한벽은 전시 때 참여한 작가님들이 꽤 많네요. 색감 또 이쁘게 쓰신 작가님입니다. 이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인상주의가 좀 연상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 문득이라는 작품 제목이 아련히 떠오르는 뭔가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력이 엄청 좋으신 작가님이에요. 조성훈 작가. 유일하게 초록 그 도록을 위한 프로필 빨리 안 냈는지 몰라도 여백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가져왔습니다. 따로 찾아가지고 제가 친절하게 캡처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전시 여러 번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네. 최근 전시는 더 있는 것 같은데 프로필은 2020년도까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프로젝트 하셨고 제가 끝나고 디프레 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되게 재밌는 작가님이세요. 인간미 있고 파마가 또 잘 어울리는 작가님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에 성적인 은유가 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게 있다고 지나가다가 이야기하신 거 들었는데 여기 공간이 뻥 뚫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 아이는 누굴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주변 인물을 그린 것 같습니다. 신진 작가님 치고는 전시를 그래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개인전 작년에 처음 하셨고 올해도 개인전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 탈 때 스틸 컷
그런 거를 또 찍고 움직이는 잔상을 이렇게 연작으로 작업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상 속에 지나가는 풍경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는 작가님인 것 같더라고요. 독일의 포토리얼리즘으로 유명한 작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작가님이 약간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되게 유명한 작가님 있잖아요. 현존하는 작가님 중에 포토리얼리즘 유명한 작가님 게르하르트 리히터. 자, 그리고 최희연 작가님 흰 그림자들 시리즈, 이 작품도 되게 깊이감이 있습니다. 안의 풍경. 근데 느낌이 안에서 바깥을 봤을 때의 느낌인지 그게 궁금하게 만드는, 근데 분위기가 좀 독특한 작품이란 생각을 했어요. 보자마자 느낌 좀 있다, 느낌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울 갤러리, 고공 갤러리 등에서 전시를 하셨습니다. 눈 내리는 그런 풍경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풍경인지 비밀스러운 느낌 괜찮죠.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도 있고. 아무튼 이 연작으로 했을 때의 그 파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도. 그리고 홍예경 작가님 나비야라는 작품입니다. 아트페어에 좀 강한 약간 현대적인 스타일이죠. 당신의 정원 이야기, 밤의 산책, 홍희경 전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셨네요. 친한백원 미술관 작가님들이 오늘 대거 오셨네요. 그 라인들이 오신 거 아닌가 이번 전시 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 고양이가 실제 길냥이들이라고 합니다. 정원에 사료도 주면서 이 고양이를 간접적으로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길냥이들. 이 멤버들이 자주 바뀐대요. 그래서 일상 속에 이제 보이는 그 야옹이들을 직접 그린 거라고 하고, 작업 방식이 조금 독특한데 그 장지에 채색을 한 뒤에 또 비단을 입혀서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는,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단이 그대로 다 비치는 그게 고양이로 나오고 되게 심플한 느낌, 약간 팝아트적인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스타일,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나름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편집 방송이라도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플레이스 막 작품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작가님들 작품 사셔도 됩니다. 이게 직접 판매도 하니까. 많은 작가님들을 한꺼번에 소개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아트페어 이후로. 작가님들 다들 고생하셨고 파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요일날 강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침묵의 방송이었습니다. 아스타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